CSS 호버 이펙트 아웃라인 텍스트 제작 노트 먼저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라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영문 텍스트. 자, 근데 저기 아웃라인만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텍스트 스트로크라는 속성을 사용할 거고요.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 아웃라인 텍스트는 어떻게 돼 있죠? 화이트로 바뀌어 있고, 비포 애프터에 요 파란색, 빨간색으로 색상이 채워진 같은 텍스트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A 태그 여러 개를 겹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A 태그의 사용자 정의 속성, 데이터 텍스트라는 사용자 정의 속성하고 비포 애프터에서 콘텐트로 불러오는 걸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게 될 거는 A 태그 아웃라인 텍스트로 만들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비포 애프터에서 콘텐트 속성으로 사용자 정의 속성 불러오기. 자, 이렇게 두 번째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 올라가면 나타나면서 이제 비포 애프터 파란색 붉은색이 마우스 올리면 나타나면서 이제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안 되니까 나타나면서 상단 우측으로 각각 이동하는 형태의 호버 이펙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IE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텍스트 스트로크라는 속성이. 네, HTML 구조 먼저 만들게요. HTML 구조는 매우 단촐합니다. 자, 여기에 포트폴리오라는 이렇게 텍스트를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내용이 좀 많을 거니까 btn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줄게요. 물론 A로 선택해도 되지만 그렇게 태그 선택하는 것보다는 btn이라는 이름으로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파트인 거죠. 데이터 텍스트라고 해서, 자, 우리가 요런 데이터 텍스트는 사용자 정의 텍스트라고 부르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데이터 텍스트라고 안 하고 AAA, BBB, 뭐 데이비드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룰이 데이터로 사용자 정의 속성은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대시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속성으로 내가 어떤 걸 쓸 거냐, 텍스트 형태를 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미지를 쓰게 되면 보통 데이터 이미지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 속성, 내가 임의로 만드는 속성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텍스트에서 포트폴리오란 이런 텍스트가, 제가 좀 길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 텍스트라는 사용자 정의 텍스트를 만들 거고, 그러면 요게 이제 사용자 정의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비포 애프터에서 요 데이터 텍스트라는 걸 비포 애프터에서 콘텐트라는 속성으로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A 태그고요. 마우스 올라갔을 때 화이트로 남아있는 거, 그리고 이제 파란색, 빨간색으로 계층이 생기는 게 이 데이터 텍스트의 포트폴리오라는 텍스트를 불러와서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층층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마우스 올려볼게요. 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파란색이 아이고, 이 RR이 됐네요. 자, 파란색이 비포에서 데이터 텍스트를 불러온 거고, 빨간색이 애프터에서 데이터 텍스트를 불러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포 애프터에서 이제 사용자 정의 속성, 데이터 텍스트 이렇게 쓰는 부분 굉장히 자주 쓰는 부분이니까 꼭 여러분들도 요번 예제에서, 여기 왜 안 작아지죠? 자, 요번 예제 꼭 활용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CDN에서 저는 요번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폰트 어썸 아이콘이나 이런 건 사용하지 않고요.
저는 뭐 적당히 제가 좋아하는 웹 폰트 하나만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스타일 파일에서 이렇게 저는 바디 태그에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자, 블랙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컬러는 일단 하얀색으로. 자, 그러면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A 태그는 이 바디의 컬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 bt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컬러를 이렇게 따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저 밑줄 기본적으로 있는 거 사용하지 않을 거죠. 자, 일단 A 태그에 대한 기본 서식만 먼저 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조금 키워 줄게요. 자, 우리 HTML은 뭐 한 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줄여 줄게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이따가 가장 주목하시게 될 거예요. A 태그의 사용자 정의 텍스트, 데이터 텍스트. 자, 사용자 정의 텍스트는 뭐 A 태그만 사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태그든 사용자 정의 텍스트 있죠? 자, 이 부분은 어떤 태그든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비포 애프터의 이제 매력을 보게 되실 건데, 자, 그러면 폰트 사이즈는 한 12M 정도 좀 키웠어요. 제가 이제 축소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축소했고요. 자,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를 조금 두껍게 폰트 웨이트를 한 600 정도 했어요. 자, 왜 폰트 웨이트 600이냐면 600은 너무 진하네요. 한 500 정도만 해야 되겠네요. 자, 500 정도만 할게요. 자, 500 정도로 된 거죠? 600 했나요? 600? 500이나 600? 요번 거는 조금 두껍게 해야 되니까 한 600 정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뭐 해주셔야 되냐면 이제 센터링 해주셔야죠. 자, 할 게 더 있지만 센터링 먼저 할게요. 센터링은 여기에다 포지션 써도 되지만 우리가 플렉스로 위치 잡아줄게요. 플렉스 잡아주려면 바디에 100VH로 높이 값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진은 제로로 주시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리고 저스티파이 콘텐트 센터, 그리고 수직 중앙, 얼라인 아이템스, 자,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이렇게 하시면은 수직 중앙까지 왔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서식이고 센터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아웃라인 텍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100%죠? 얘가 어디 갔죠? 자, 잠깐만요. 갑자기 얘가 도망을 갔네요. 자, 붙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아웃라인 텍스트잖아요. 처음에 보이는 거. 가운데가 텍스트 아웃라인만 있고 뻥 뚫린 거.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넣냐면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텍스트 스트로크라는 속성을 넣을 거예요. 웹키트 텍스트 스트로크. 자, 텍스트 스트로크는 뭐 1픽셀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1픽셀 하고 제가 레드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레드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화면 보시면은 스트로크는 하얀색이고 가운데는 검은색이 아니라 뻥 뚫린 거예요. 트랜스페어런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컬러가 트랜스페어런트예요. 가운데가 뻥 뚫렸죠. 그리고 웹키트 텍스트 스트로크는 하얀색이 되는 거죠. 네, 스트로크가 너무 두껍게 나와서 폰트 웨이트를 한 500 정도로만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웃라인 텍스트를 이렇게 웹키트 텍스트 스트로크로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1번 아웃라인 텍스트 만들기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포 애프터로 콘텐트 속성의 사용자 정의 속성 불러오기. 자, 이 얘기죠. btn의 비포 애프터로 이 부분을 불러와서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러와 볼게요. 자, 그러면 버튼에 비포라는 애가 있죠. 자, 비포 먼저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비포랑 애프터가 똑같으니까 공통적인 건 나중에 정리해서 모를 거예요. 자, 그러면
비포 애프터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무조건 콘텐트잖아요. 자, 콘텐트.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 넣어주면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할 거는 이렇게 텍스트를 수동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 텍스트라는 걸 불러올 거예요. 자, 그러면 콘텐트에서 ATTR이라는 또 부가적인 속성을 쓸 수가 있어요. 자, ATTR, 어트리뷰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요 BTN이라는 애가 갖고 있는 ATTR 속성 중에 데이터 텍스트라는 거를 이렇게 넣어 주시는 순간에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텍스트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일단 이 BT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스트로크를 할 거지만, 자, 스트로크를 할 거지만 이제 비포 애프터는 이렇게 색깔을 채울 거예요. 스트로크를 쓰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비포 애프터에서 우리가 할 부분, 자, 먼저 컬러를 로얄 블루, 이렇게 블루 계열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로얄 블루로 바꿨고요. 블루 L이 빠졌네요. 자, 로얄 블루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웹키트를, 자, 웹키트 텍스트 스트로크를 1픽셀,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트,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이트 보더를 준 부분이 투명해진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포 애프터, 비포를 이거로 썼으니까 애프터는 자, 똑같이 한번 복사해 볼게요.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자, 애프터로 되어 있는 애 역시 이 ATTR이라는 이제 콘텐트가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속성에서 이 포트폴리오라는 텍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크림슨이라는 텍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비포인 거고요. 얘는 애프터인 거고요. 얘가 A 태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 태그는 부모 요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 렐러티브 줄 거고요. 비포랑 애프터는 자식 요소죠. 그래서 포지션, 자, 자식 요소죠.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 줄 거고요. 역시 애프터도 자식 요소이기 때문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모 요소, 자, 이 부모 요소 공간에 탑 제로, 레프트 제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뭉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번 거는 조금 이제 축소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해줘야 되는 게 뭐죠? 포지션, 자, 비포 먼저 할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탑 제로, 레프트 제로. 자, 그런데 지금 왜 얘가 따로 노냐면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자, 비포 애프터는 항상 BTN의 자식 요소여야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포지션 렐러티브를 주는 순간에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비포가 부모 요소랑 정확하게 똑같이 겹칠 거예요. 자,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애프터도 똑같이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정확하게 겹치는 거죠. 자, 이제는 제가 100%로 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포 애프터 딱 보면은 똑같은 애가 정확하게 너무 많죠. 다른 거라고는 컬러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연결 선택자로 BTN의 비포, BTN의 애프터. 자, 여기에다가 공통적인 속성들이 다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일로 가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남은 거는 비포하고 애프터의 이 색상만 다른 거니까 색상만 이렇게 남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포 애프터를 사용했을 때 깔끔하게 이렇게 공통적인 애들은 여기에 싹 몰아주시는 거고요. 달라지는 거는 요거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좀 이따가 마우스 올렸을 때도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에 할 게 마우스가 올라가면 나타나면서 상단 우측으로 조금씩 각각 이동하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포 애프터의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트랜지션 속성. 아까처럼 비포 애프터를 이렇게 나눠 놓지 않으면 여기에 트랜지션, 여기에 트랜지션 두 번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거에 트랜지션 0.3s, 0.3초 정도 이렇게 트랜지션을 줬어요. 뭐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세 가지가 변해야 돼요. 자, A 태그로 되어 있는 애가 제일 먼저 A 태그로 되어 있는 애가 어떻게 돼야 되죠? 화이트 배경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안 보이다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비포 애프터가 처음엔 안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퍼서티 제로. 자, 이제 안 보일 거예요. 그럼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해야 될 일 세 가지 변화예요. A 태그가 변화하는 거, 비포 애프터가 변화하는 거. 자, 그러면 BTN의 호버부터 할게요. 자, 여기에 제가 주석 처리 좀 할게요. 호버 이펙트라는 이렇게 주석 처리했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BTN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할 거는 컬러를 자, 하얀색으로. 자, 지금 현재는 BTN이 컬러가 트랜스페어런트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마우스 올려볼게요. 자, 화이트 되죠? 이거 역시 트랜지션을 주기 위해서 요 0.3이라는 거를, 자, 여러분 여기다 줬다고 생각하지만 AN이 준 게 아니에요. BTN의 비포 애프터에만 트랜지션을 줬지 이 A라는 부모 요소 자체는 주지 않았거든요. 자, 여기다 이렇게 줄게요. 자, 그러면 변화하는 과정이 이렇게 색깔이 채워지는 거 했고요. 첫 번째 거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포 애프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BTN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비포. 자, BTN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비포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면, 자, 오퍼서티가 현재 제로인 상태니까 오퍼서티를 1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럼 마우스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로 살짝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한 다음에 X축으로 10픽셀 그리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0픽셀.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X축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Y축으로는 위로 이동하니까, 자, 이건 왜 여기는 마이너스냐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겹쳐 놓으니까 요런 식으로 대각선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애프터도 똑같아요. 애프터도 안 보이다가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퍼서티 1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BTN에 마우스가 올라간다면 그 BTN의 애프터를 어떻게 할 거야죠. 자, 그런데 지금 요 트랜슬레이트 좌표가 비포 애프터랑 똑같으니까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20, 여기에 20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겹쳐 보이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요 겹쳐 보이는 호버 이펙트가 이렇게 완성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예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이 A 태그에 사용자 정의 텍스트, 데이터 텍스트라는 사용자 정의 텍스트를 만들어서 요 A 태그 안에 텍스트와 같은 텍스트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있죠. 자, 먼저 요 부분 먼저죠. A 텍스트 A라는 거에 이렇게 현재 보이는 요 스트로크만 들어가고 컬러는 트랜스페어런트 상태로, 투명한 상태로 만드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BTN의 비포 애프터로 해서 이렇게 불러와 주는데, 뭘 불러와 주냐면 이걸 불러와 주는 거죠. 콘텐트 ATTR 데이터 텍스트 요 내용을 불러와 주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도 중요하죠. 지금 현재 웹키트 스트로크가 현재 1픽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TN의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상속받아서
이렇게 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트랜스페어런트로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부분이 똑같으면 안 돼요. 겹치면은 똑같이 10-10, 10-10이면 똑같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동한 10픽셀 단위로 이동한 거죠. 왜냐면 처음에 10-10 했으니까 10픽셀 단위로 하는 게 적당하죠.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아웃라인 호버 이펙트를 완성했습니다.